네, 세계 3대 평가사 중에 하나죠. 이 미국의 S&P사가 무디스사에 이어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과 분석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한국 경제가 올해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것이지만 그 다음 해인 내년에는 5%까지 강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간의 I자형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대공황이다,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다른 돋보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당히 요즘 정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유 시장도 그렇고요. 특이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월가는 그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좀 많이 잦아졌어요. 이 텍스 마닝 기법 보면 코로나라는 용어가 얼마큼 많이 등장할까 하는 횟수를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월가의 그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경제 활동 재개 문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원유 산업 지원과 함께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인데요. 네. 이렇게 방송 전에 12시부터 지켜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역시 월가의 관심은 유가 향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유가 관련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124% 상승했다.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30, 43% 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근월물과 원월물이 근월물이 교체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는 이렇게 어제 이렇게 우리 국내 언론에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 나오는 마이너스 35달러대, 이거는 사실 어제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어제 그 마이너스 35달러에서 오늘은 10달러대로 회복됐지 않습니까? 네. 회복률로 보면 다시 또 플러스 한 124% 이렇게 돼서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잡히는 게 또 그렇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21일부로 근월물이 바뀌었습니다. 5월에서 6월물로 기준 그렇죠. 근월물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동영 PD께서 보여주는 그 지금의 그 CG, 좀 전에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CG 이렇게 같은 경우는 요거는 6월물로 지금 그렇죠. 기준물이 6월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렇게 뉴욕 특파원들이 전해줄 때 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 오늘 유가를 볼 때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급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반영되는 것이 6월물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6월물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0%대 떨어졌죠. 이것이 이렇게 뉴욕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부 그 차익 매물 실현과 함께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1457에서 1917 이렇게 갔을 때 차익 매물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환경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유 시장을 볼 때 슈퍼 컨탱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 슈퍼 컨탱커 현상은 특이한 사항이었었다. 저장 시설 부족에 대한 특이한 현상이었다. 오늘은 그냥 컨탱커로 이렇게 완화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원유 시장에서 입증됐는데요. 이렇게 우리 정의권도 이제 저격했습니다는 원유의 수급 체계가 상당 부분 이렇게 수요와 공급 체계가 붕괴된 점, 그리고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이 독과점 구조에서 오펙과 미국과의 어떤 가격체에서 인위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인위적인 감산은 얻냐 마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 공멸한다는 얘기, 눈으로 봤을 때 공멸한다 이런 분위기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에 따라서 오늘 긴급히 원유 수급 체계를 좀 붕괴됐던 걸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 가격 형성 체제에 이제는 인위적인 조작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당사국인 오페크 회원국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각각이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음 달 10일에 오페크 회원국들이 추가 감산하자. 대체로 보면 지금 오펙과들이 970만 배럴 정도 이렇게 감산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한 배 정도로 감산하는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이렇게 시장에 컨퍼런스 콜 이렇게 해서 내달 10일에 그 추가 이렇게 감산할 때 예상들이 발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워낙 관심들. 그래서 지금 사태에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수급 구조를 때는 한 2천만 배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라면 970만 배럴의 2배 정도로 하면 대충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도 더 부연해서 설명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에너지 산업이 지금 아주 타격을 받고 있죠. 네. 아까 서상영 팀장께서 업종별로 이렇게 볼 때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이렇게 오늘 그 기금조선 관계로 해서 추가 폭락 문제가 이렇게 진정되긴 했습니다는 하락률로 볼 때는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터밭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1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 좀 계속해서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스스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요. 해외 시각은 사실 이 문제는 또 이렇게 게시판에서 또 이렇게 뭐 현 정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 오늘 한국 경제 부도 나는 겁니까 하는 데에서 S&P의 관계자들 내지는 3대 평가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이 점이 왜 이래 나왔느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한국의 비건난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라든가 부도 얘기를 아주 많이 여겨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측면에서 무슨 소리가 그런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경제의 비관론자들이 우리 경제를 스스로 어렵게 자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시사점을 던져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국의 경제가 부도나는 겁니까 하는 유튜브의 많은 비관론자들이 얘기의 시각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3대 평가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 결과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S&P에 대해서 한국의 정례심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관심이 됐었죠. 그래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2016년 8월 달에 조정됐던 AA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AA 등급은 미국의 최고 등급에서 3단계 아래에 있는다.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이렇게 자주 비교하는데요.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고 일본에 대해서는 2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앞으로 전망, 의향 지수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은 두 가지 실제 등급이 있고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앞으로 신용등급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파지티브 6개월을 조정한다. 상향으로. 그다음에 스테이블 지금 등급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네거티브 떨어뜨린다. 이런 관점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망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등급도 AA 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전망도 이렇게 종전의 지인 스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국가지원금, 국민지원금 가지고 여당에서 100%할 것이냐, 기획재정부에서 홀로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께서 70% 정도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 논쟁이 이렇게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용등급이라든가 전망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좀 명시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다. 또 외화화 10%가 괜찮았다 하는 이 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의 김정은 중퇴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어제 유가가 이렇게 폭락한 점, 그 다음에 한반도 지정학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이렇게 중퇴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는 종가 기준으로 한 18포인트 떨어진 데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급진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급진전 가능성 부분은 주목한 점, 요 대목은 지금 18포인트 정도 나오죠. 어제 중대한 사건 정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코스피 지수가 선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은 이렇게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대목은 S&P가 지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보면 지정학적 위험은 새로운 평가 기준에서 사실 그 비중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신용 등급의 뭐 이렇게 부정적 평가 이런 쪽으로 갈 만한 지위는 비중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더 주목할 부분은 자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비관론자들이 다 이런 이제 그분들도 보는 시각이 있어서 다른 여러분들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는 이렇게 대공황이다. 예를 들어서 대공황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L자형으로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S&P가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베이스 이펙트도 있지만 기저효과도 있지만 내년에 5% 정도 됐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올해 마이너스 1.2에서 내년에 5% 된다면 격차가 6.2%포인트 됩니다. 그러면 경기순환 비즈니스 사이클성 위치에서 보면 거의 V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충격이 일시적이다. 이건 명시적으로 S&P의 원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복원력이 강하다 하는 이런 점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비관론자들이 또 우리나라 예측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얘기합니다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썩 어둡지 않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는 한국 경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예측기관들이라든가 경제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왜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이 결과치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우리 경제거든요. 우리지 않습니까? 국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서 각종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거에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도 오늘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S&P사의 이런 평가가 IMF의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평가까지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S&P의 하나만 기관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4월과 10월 달에 성장률이 포함되고 1월 달과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됐죠.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작년 10월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1월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2.2에서 이번에 4월 달에 수정 전망이 마이너스 1.2%죠. 공교롭게도 S&P가 전망했던 마이너스 1.2% 동일합니다.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 다 하향 조정하죠. 근데 성장률 하향 조정법이 가장 적었죠.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S&P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률은 S&P가 이렇게 5%로 봐서 높게 했습니다는 IMF도 내년에 성장률 3.4%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이스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1.2에서 내년에 플러스 3.4% 온다면 격차가 얼마입니까? 4.8%포인트죠. 네. 그래서 거의 V장에 가까운 시각,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얘기했던 한국 경제의 전망 부분에 대해서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기관이 무디스입니다. 그리고 무디스는 전통적으로 3대 평가기관 중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근데 무디스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S&P의 이번에 전망치 등급 평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은 AA, 2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S&P의 기준의 AA와 똑같은 기준이다. 위에서 3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향후 전망 부분에 대해서 똑같죠? S&P도 스테이블, 여기도 스테이블 해서 네. 이렇게 똑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약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포퓰리즘에서 사실 총선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과 외화 유동성 그리고 일부 비관론자의 제2의 외환위기 이런 문제 관련해서 S&P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 그다음에 외화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 하는 동일한 이유를 들어서
한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4월 달에 한교의 신용등급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시각에서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S&P. 뭐 누구든 이거는 뭐 세계 공신력을 자랑하죠. 무디스가 세계 공신력을 자랑하죠. 세계 신용평가에서 마켓쉐어가 지금 3대 평가사가 한 80% 이상 되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기관에서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참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한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신용 등급 오히려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상당히 좀 선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서 일부 그 언론기관에서 가치를 두고 하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신용등급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하는데요. 지금 유지된 것만 하더라도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선진국조차도 사실 그 국가 부도설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신용등급과 전망이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국가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과 한 길게 잡으면 올해 2월 중순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그 속속 나타나는 모습이 적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가장 단기적인 지표가 크레딧 디폴트 수화금리거든요. 이런 금리인데요. 세계 각국들의 크레딧 디폴트 수화금리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단기 지표를 볼 때는 코로나 사태에 외화 캐시플로우, 재정의 캐시플로우가 악화되는 또 매크로 사이드에서 재정의 그 경제 구조의 리질런스 복원력이 많이 악화되는 관계로 또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국가 부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외처 평가기든 CDS 금리든 IMF의 얘기처럼 위기 평가 지표든 모든 지표 관련해서 한번 지금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한번 좀 이렇게 다른 기준에서 지난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외제 상황 계수 가지고 각계 부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3대 평가사가 투자의 참고 지표로 많이 얘기하는 CDS 금리 가지고 이렇게 각국의 부도 사항이 얼만큼 될까를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험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경제 파탄국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부도가 안 된 국가들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아르헨티나가 왜 포함되지 않을까? 아르헨티나는 이미 국가 테크니컬 디폴트 빠졌으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최악의 빼고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미래니까 미래의 부도 가능성을 CDS 금리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면 네. 바레인,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위험국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도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다 이런 뉴스가 이게 발빠르게 전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요 위험보다 적지만 준위 영국에 해당된 투자에서 보면 사실 그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볼 때는 신용 전망 투자니까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네거티브로 분리될 수 있는 것. 위에 얘기하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국가고 그다음에 준위 영국은 전망 부분에 네거티브로 될 수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칠레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다. 여기서 한번 공통적으로 보겠습니다. 부도 가능성이면 신흥국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국의 이태리, 그다음에 준위험국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런 국가처럼 선진국도 지금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도 부도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S&P에 이어서 이전에는 무디사 이런 데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자체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3대 평가사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코로나 지원금을 놓고 상당히 좀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여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뭐 특정 지역의 후보 가지고 거기 가서 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사실 국가의 문제인데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줘야 되겠습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그렇게 특정 지역 후보 가지고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돼 있다. 공약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홀로이 기획재정부
그 컨트롤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고 있습니다는 홍남기 부총리는 70%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쪽에서 이 국가 채무 논쟁이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화폐 개혁 논쟁이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세계에서 보면 가장 주목하고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국회의원분들 이 문제 가지고 자기 표심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결부시키면 상당히 안 된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시각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마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관련된 이런 문제는 꼭 경제 식견이 좀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하고 설령 경제 식견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의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이 국가 채무 논쟁이 다시 걸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은 소속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 현실적 채무는 지금 발생한 채무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현실적 채무. GDP 대비하니까 채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요. 그냥 채무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하면 이게 흑자라고 생각하시면 마시고요. 이게 채무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마이너스 40%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의에는 협의의 채무에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광의는 준정부지간 그리고 채무도 현실적 채무가 아니라 무시적 앞으로 이제 채무가 발생할 것. 근데 우리는 뭐냐? 왜 국가 채무 논쟁이 많이 되냐면 사실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40%.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 공기업이 많죠. 우리나라 공기업이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70%, 70%. 그다음에 최광의 개념은 준정부 기관이 많죠.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사회보장성 기구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140%입니다. 그러면 시청 여러분 이제 국가 채무 논쟁이 이렇게 거세게 있는 것이 이유가 알겠죠? 협의의 개념을 본다면 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의 위험성 이렇게 판가름 기준이 마이너스 70%거든요. 협의의 개념은 지독히 안정하는 데이고 최강의 개념은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조직법이 이걸 이렇게 개편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분들 딴 데 하지 마시고 정부 조직부터 좀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있잖아요.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준상부 사회기관 이거 하지 마시고 위원회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이거부터 좀 하셔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협의의 개념은 마이너스 40%에서 지독히 건전한데요. 그 다음에 최가 개념은 마이너스 140%에서 위험세 두 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꼴이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뭡니까? 법률 제정하고 법률 개정하는 문제입니까? 당신들의 본연 개념부터 얘기해야죠. 그거부터 안 하고 그냥 정치적 파워플레이에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S&P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무디스타 같은 경우에는 왜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에 대해서 좋을까 얘기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비교는 한국처럼 공기업이라든가 사회보장성 기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보면 정부의 행정조직법이 잘 정리돼서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기준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게 국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공기업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공기업은 정부 나중에 공적 자금에서 국민의 책임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사실 국가 채무 논쟁 이런 거 해서 정부 조직부터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쟁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에서 본연부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괜히 이렇게 공약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독특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보냐에 따라서 서로가 논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비교는 뭐냐? 이 공기업이라든가 준사회성 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렇게 해서 현실적 채무다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40%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 평가기관에서 마이너스 70% 보니까 지독히 건전하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채무 논쟁이 있던 어떤 해외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할 때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40%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든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유연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긴축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오랜만에 제가 대통령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재정이라는 건 유연하게 하는 거다.
하는 이런 쪽은 올바른 지침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과 관련돼서는 지금 마이크로 정책 금융 지원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원 쪽으로 가달라 해서 이런 쪽은 올바르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일처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대로 이렇게 하면 이 국가 채무 논쟁이라든가 해서 괜히 쓸데없이 다른 국난 극복에서 지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현 정부에 대해서 내지는 현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라는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 여당에서 힘을 실어준 거지 이런 총선 공약에 의해 가지고 여당에 힘을 실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 뭐냐? 이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가져가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쓸데없는데 국력 논쟁을 좀 하지 국력 소모 논쟁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냐 끝까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총리께서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는 애처로운 장면을 보셨을 거로 보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분께서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 갖고 전문적 지식 갖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화폐 개혁이든 아니면 국가 채무든 이런 논쟁이 이렇게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 똑똑하십니다. 정말로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당신의 표 한 점 얻기 위해서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되는 것은 작년에 3월 달에 화폐 개혁 문제가 얼만큼 국력 소모 논쟁이 됐습니까? 이번에 무슨 국가 채무 논쟁입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조직만 개편해 주십사. 당신의 본연분만 잘해 주십사. 그러면 이런 논쟁 없는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상당히 견조한 가운데 한국의 간판기업 신용등급은 잔인한 4월을 맞이할 것으로 좀 시각이 또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무디스를 비롯해서 3대 평가사가 작년부터 한국의 신용등급의 실제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을 실제 조정하지 않다 해도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냐? 왜냐하면 투자는 안 좋은 가운데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근데 절대 수준이 다 안 좋죠, 지금은. 근데 절대 수준이 안 좋은데 다들 모든 세계 글로벌 기업도 안 좋은 판에 한국의 간판 기업이 부정적으로 해서 한국 간판 기업만 놓고 우리가 평가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얘기했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한국의 간판 기업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만 독특하게 어려운 상황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코로나 사이에 한 번도 전해드렸습니다는 포렌 엔젤스에서 이게 뭐 추락한 천사라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냥 투기 등급으로 전락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을 한 우리가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은 트리플 B가 이렇게 되는데요. 트리플 B에서 투자 등급에서 트리플 B 밑으로 떨어진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던 이런 것을 전체 포렌 엔젤스 이렇게 우리나라로는 일부 이렇게 김현석 특파원이 아마 이거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추락한 뭐 이렇게 천사. 근데 이제 그 의미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도 전부 이렇게 소위 추락한 천사로 투기 등급으로 전락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보겠습니다. 임계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리플 B인데요. 투자 등급 추락한 천사로 이렇게 탈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자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러면 53% 절반 기업이 전부 임계치에 놓여 있다는 임계치 이게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 주율이 투기 등급으로 많을 수 있는 기업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서 한국 간판 기업들의 내용들을 그동안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한국 등급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실제 등급이 있고 전방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은 아직 실제 등급이 세계 3대 평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전망 부분이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죠. 코로나 이전부터. 그 내용은 뭐 이렇게 투자는 종목 투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때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기업이 많았는데요.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업은 거의 없고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이렇게 그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까나리아의 경고를 잊었나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왔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국가의 신용등급은 투자 등급이기 때문에 투자이기 때문에 상대 비교를 얘기해야 됩니다. 상대 비교를.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국가 신용등급 줄줄이 떨어진 가운데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는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의 간판 기업들은 우리만에 떨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다. 코로나 사태 모든 기업이 이렇게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을 우리가 이렇게 상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한국의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간판 기업이 이렇게 줄줄이 신용 등급이 전방되고 있다. 해서 한국만 떼어놓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팬데믹 문제, 팬 문제이지 않습니까? 팬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국가 신용도 그렇고 간판 기업도 서로 비교해서 보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또 이달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잔인한 4월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민간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현 정부가 대처는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닙니다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방역 체제든 실제로 경제 정책의 대책은 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그것이 방역 체제든 그다음에 국가의 이렇게 대책이든 아니면 기업의 캐시플로우 대책은 잘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재 브랜드 가느니 중심이 돼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시기적으로 뒤는가 믿으면 4월에 왜 잔인한 달이 되느냐, 기업의 만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한 6조 5조 정도. 이거 못하면 한국 간판 기업들의 부정적으로 평가, 작년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이 대목도 간대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림은 부정적이 되더라도 실제 간판 기업의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재부의 내용을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는 상당히 질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쏙쏙 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은행에 해주지 않고 은행은 담보를 잡기 때문에 은행에 지원해주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출을 기능이 했지 않습니까? 증권사는 리스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위험성이 높지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속속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되는 기업을 속속들이 직접 자금했죠. 이런 쪽에 소위 그 캐시플로우를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으로 구분을 해서 사이 파인 튜닝하고 질적 선별적으로 정책이 됐던 것은 사실 4월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3대 평가사들이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실제로 일부 두산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사실 경고한 대로 한국의 실제 간판 기업의 실제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사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세, 해외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높죠. 네,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게 신용 등급에 대해서 FA가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체제, 뭐 세계 증시와 세계 경기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은경 진료관리본부장 정말로 이렇게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고마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 나도록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분일 겁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됐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모두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평가해서 이런데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보답하는 이런 쪽이 좀 그것이 공생경제고 그것이 협력이고 우리가 갈기갈기 쪄진 데에서 이런 분들을 하나를 계기로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좀 한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뭐 신천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코로나 사태의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대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에서 ABC 방송에서 국내 언론들이 저도 언론에 서 있습니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3자인데 ABC 방송에서도 대구가 코로나 진원지지만 폭동도 없고 미국에 지금 다 다른지죠. 미국은 폭동이 일어나죠. 사재기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동학개미운동 외국인들은 15조 파는데 어찌됐든 15조 매입해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상황하는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무슨 알짱이다, 대공황보다 더 침체다, 증시가 2년 후에나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또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무슨 마치 부도가 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 부도화하는 겁니까? 유튜브의 위기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부도화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S&P 관계사에서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 제목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유튜브들이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할 때 해외 기업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 우리 그 조국에서 그 조국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그 나라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요. 이런 일부의 비관론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비관론자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S&P의 한국의 신용 등급을 좋게 평가한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국민들의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삼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한국을 향한 국가 신용등급 전망, 세계 3대 평가사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